실리프팅만으로 얼굴 처짐을 관리는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상 수술에 대해서, 실리프팅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면 거상 수술 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안면 거상 수술의 타이밍,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의 적정한 타이밍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리프팅으로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늙죠. 피부는 처지고 탄력은 얍서지고 피부 밑에 받쳐주던 지방층은 줄어들고 점점 많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실리프팅은 실을 넣어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조금씩 접어 올리는데 균일하게 접는 게 아니고 턱 라인이나 이런 좌울 부분을 제일 많이 올라가게 하고, 이 뒤쪽은 이렇게 많이 접히면 튀어나오니까 실이 들어간 데 근처는, 그래서 최대한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심하게 접힌 부분은 조금 펴줘야 되잖아요. 다시 조직을 펴면 실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피부를 잘라야겠죠. 실리프팅 효과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정말 거의 실리프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라는 시기가 안면 거상 수술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시는 분도 아쉽다, 더 갸름해질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막 거의 한 8개월, 10개월 간격으로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관리를 잘 하시고 이제 꾸준히 받으셔서 실리프팅으로 거의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나중에 하시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너무 좋아요 원장님, 너무 팽팽해지고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적은 변화에도 만족하시는 분들 계세요. 몇백만 원짜리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턱선이 확 올라갈 정도로, 얼굴 처짐이 교정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받으러 다니지만. 근데 실리프팅은 사실 기대치가, 이게 수술이고 리프팅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겠지 하고 더 기대치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20대도 하고 70대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실리프팅일까요? 제 기준에는 실리프팅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보일 것 같다, 사진으로 이 정도까지는 처짐이 교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리프팅을 받으시는 거고, 더 큰 전후 변화 원하시면 당연히 거상수술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리프팅만으로 얼굴 처짐을 관리는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피부의 양은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늙음을, 나의 처짐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20대, 30대 얼굴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관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실리프팅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이 수술 후 교정 목표에 따라서 관리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안면 거상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피부마다 다르다. 그리고 실리프팅을 꾸준히 받으면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 2개인데 실리프팅 관련된 거 이제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모든 댓글 달리면 제가 다 확인하고, 이제 출근해서 이제 수술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모든 댓글 다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거든요. 악플도 있어요. 실리프팅 효과 하나도 없는데 돈 낭비했다,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다, 이제 이런 류의 글들도 있었어요. 실리프팅은 어떤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실 넣고 올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환자마다 다릅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데까지 깊이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실이 깊게 지나가면 당겨지면서 이렇게 볼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데는 제가 실을 부분적으로 좀 더 깊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미세하게 많이 올리고 싶은 데는 실이 얕게 있어야 피부를 많이 당겨서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고 싶은 부분은 일부러 실을 좀 얕게 위치시킨다든지, 그렇다고 또 조금만 깊어지거나 지지인대에 걸리면 안 움직여요. 실이 리프팅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리프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고 헤어라인 근처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 리프팅의 실이 지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피부 두께나 굴곡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실이 지나가는 깊이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실을 그냥 넣기만 하면 그냥 눌리거나 뭐 한쪽으로 자거나 입 크게 벌리거나 다시 다 빠져버려요. 실 리프팅 효과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린 거를 최대한 잘 유지시키려면 위에서 실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작은 구멍을 뚫고 이제 실을 넣었는데 그 구멍에 실이 두 줄씩 들어갑니다. 최대한 올리고 그 상태에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실끼리 묶어요. 묶어서 최대한 튼튼하게 고정한다. 이런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예를 들면 실이 지나간다. 그럼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지지인대를 피해야 되고 왜 스마스에 실이 많이 걸리면 안 움직이는지, 실이 지나가는 모든 위치와 깊이의 조직을 눈으로 보고 아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 리프팅일수록 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오시면 실 리프팅으로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실로 정적으로 사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많이 처지고 늘어지고 얇아져서 이미 안에서 정적인 실로 당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피부 여유가 너무 많은 정도의 피부가 되면은 실 리프팅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 리프팅 원하셔서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셨다, 지금은 실 리프팅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때가 거상수술로 밖에는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없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기준에 최대한 수술 시기를 늦추고 실 리프팅으로 효과가 없을 때 거상수술밖에는 못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사실 거상수술 시기도 굉장히 많이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에도 거상수술 받고 저한테 또 실 리프팅하러 오시거나 다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계셔서 요즘에 거상수술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큰 병원에서 주로 이제 했다면, 최근에는 제가 상담해보면 젊으신 분들도 관심이 많고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거상수술을 메인으로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거상수술은 아주 예전에는 피부만 박리해서 피부만 올렸어요. 그러면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쫙 당겨진 것 같고 펴진 것 같고 남는 피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 피부만 당기면 흉도 막 많이 남고요. 장력이 피부에 가해지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피부만 올려서는 안 되는구나, 효과가 적어지는구나, 피부를 잡고 있는, 밑에서 잡고 있는 스마스라는 층을 같이 올려서 고정해야 많이 올라가고 튼튼하고 효과가 좋고 오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마스 층을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박리하느냐에 따라서 거상수술 방법이 많지만, 결론은 피부만 박리하는 아주 예전 방법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 얇은 스마스층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다 흉터가 생기고 좀 유착이 생겨서 이 조직을 정확하게 박리하기도 어렵고 잘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스마스가 얇아져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아예 스마스를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거상 수술을 할 때 제일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반복적인 수술이 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거상 수술의 전후 변화가 클 때, 너무 젊을 때 말고 좀 나이가 있고 피부가 이렇게 귀 앞에서 잡았을 때 1, 2cm 이상 쭉 당겨질 정도로 피부에 늘어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 리프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은지, 또 거상수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처지면 바로 거상하는 게 좋지, 아니면 위험하고 흉도 길고 하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실 리프팅 거상수술뿐만 아니고 모든 성형수술, 모든 의료의 접근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른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들로 효과가 있다면 그게 어느 수술이 됐던지, 젊어지고 예뻐지는데 더 흉이 적고 붓기가 적고 저렴하고 이런 것부터 접근을 하고, 효과가 없다, 엑스레이로는 안 보인다, CT나 MRI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의료 접근도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간단하고 비침습적이고 덜 붓고 더 저렴하고 흉 덜 남는 이런 수술로는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절개 성형도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절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상수술의 타이밍은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실리프팅으로 그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로도 열심히 관리 잘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너무 처져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원장님, 이제 뭐 방법이 없나요? 그럴 때 거상수술 하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의사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